자, 유로파 리그 첫 번째 경기. 이제 미트빌란 대 슈투룬그라츠. 자, 미트빌란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그리고 슈투룬그라츠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미트빌란 같은 경우에는 유로파 리그 플레이오프에서 핀란드 리그 소속 팀인 이제 쿠오피온을 꺾고 본선에 좀 진출을 했고, 그리고 슈투룬그라츠 같은 경우에는 챔스 프롭에서 이제 보데글림스 상대로 좀 패배를 하면서 유로파 리그로 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플레이오프 시리즈에서 이제 슈투룬그라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차전에 보데글림트 상대로 원정에서 이제 5대0 좀 대패를 당하며 이제 무기력한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죠. 자, 아무튼 양 팀의 그런 좀 최근 좀 플레이오프에 대한 그 좀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봤고, 일단 이 경기 내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일단은 뭐 미트빌란이 그래도 비교적 더 이제 라인을 좀 올려 압박을 강하게 좀 가져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슈투룬그라츠 같은 경우에는 미트빌란의 그런 압박에 좀 대응을 하면서 이제 미트빌란이 이제 허용하는 좀 공간을 좀 잘 좀 공략을 해. 이제 뭐 평소 약간 공격 스타일처럼 이제 좀 템포를 좀 빠르게 좀 가져가면서 이제 전개할 것으로 좀 예상이 돼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더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어느 정도 좀 다이나믹한 경기로 좀 흘러갈 수가 있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두 팀 다 이제 뭐 전환 속도가 좀 빠르다 보니까 이제 한 번에 좀 치고 올라오는 그림이 이제 종종 보일 수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템포 싸움도 좀 치열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뭐 좀 경기 흐름까지도 말씀드려 봤네요. 자, 물론 이제 슈투룬그라츠가 보데글림트 상대로 원정에서 대패한 이후 이제 원정 3연승을 좀 거두면서 나름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리그나 이제 컵에 비해 이제 유럽 대항전에서의 슈투룬그라츠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경기력이 좀 저조하고, 특히 이제 원정에서는 이제 더더욱 이제 유럽 대항전에서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약간 유럽 대항전에서의 원정 슈투룬그라츠에 대한 기대치는 다소 좀 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점과 좀 더불어 이제 미틀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홈에서 3연승을 좀 거두고 있고, 그리고 최근 홈에서는 매번 좋은 경기력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요소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요 경기는 그래도 미틀란 사이드를 보는 게 이제 좀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예. 게다가 뭐 전력 면에서도 이제 미틀란이 더 이제 앞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는 다 반영을 해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미틀란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미틀란 승쪽 보는 경기. 자, 이게 언어 기준점이 3.5인데 솔직히 3.5는 너무 좀 높다고 생각을 해서, 네, 이게 기준점이 3.5다 보니까 언더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나모 자그레브 대 이제 페네르바체. 디나모 자그레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미드필더 1명 결장. 자, 그리고 이제 페네르바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포워드 2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현재 좀 두란을 좀 비롯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전력 누수가 큰 그런 좀 페네르바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우선 디나모 자그레브 같은 경우에는 크로아티아 리그 팀으로 이제 리에카와 더불어 크로아티아 리그를 이제 대표하는 팀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대체로 좋은 공수 밸런스를 좀 바탕으로 이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좀 보이며 이제 결과를 좀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디나모 자그레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럽 대항전에서도 이제 매번 이제 경쟁력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시즌 뭐 유럽 대항전에서의 그 디나모 자그레브의 활약 또한 어느 정도 좀 기대치가 이제 높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페네르바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챔스 플레이오프에서 벤피카 상대로 이제 패배에 이제 탈락한 후 무리뉴 감독을 좀 경질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이후 바로 이제 테데스코 감독을 좀 새로 좀 선임하면서 현재는 이제 테데스코 이제 체제로 좀 전환된 그런 페네르바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다만 이제 새 감독으로 좀 전환된 후에도 이제 지금 총 2경기를 좀 치렀는데 그중 이제 1승 1무를 좀 기록하며 뭐 현재까지는 나쁘지 않은 성적을 좀 거두고 있습니다.
아무튼 최근 이제 벤피카 상대로 이제 탈락을 하면서 이제 유로파 리그로 좀 떨어진 그런 좀 페네를 바치고, 그리고 이제 무리뉴 감독을 좀 경질하고 이제 테데스코 감독을 좀 새로 선임했다는 소식까지도 한번 좀 전해드려 봤네요. 자, 이 경기도 경기 흐름을 좀 봤을 때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디나모 자그레브 같은 경우에는 수비 라인 컨트롤에 더 포커스를 두며 이제 안정적인 플레이를 지향할 것으로 좀 보고, 그리고 그에 반해 이제 페네르바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비 라인을 올려 공격 템포를 좀 빠르게 가져와 이제 측면 전개나 이제 침투 플레이를 좀 통해서 공격을 좀 전개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디나모 자그레브는 이제 다소 좀 안정적으로, 이제 페네르바체 같은 경우는 이제 공격적으로 나설 수 있는 그런 좀 경기다 보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이번 경기는 이제 양 팀의 좀 플레이 스타일이 이제 상반될 수 있는 좀 경기로 이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전력만 놓고 봤을 때는 페네르바체가 더 우세하긴 하지만, 문제는 디나모 자그레브는 홈에서 대체로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는 반면, 그리고 페네르바체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는 다소 좀 경쟁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양 팀의 그런 홈과 원정에서의 차이가 어느 정도 두드러질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디나모 자그레바가 현재 뭐 전력 대비 이제 경기력 및 좀 조직력이 좋다는 점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페네르바체가 디나모 자그레브 홈에서 좋은 결과를 좀 만들기는 어렵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게다가 이제 페네르바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란 그리고 탈리스카가 좀 결장 중으로 이제 공격진에서의 좀 전력 누수도 좀 큰 편이기 때문에 이런 약간 페네르바체의 큰 전력 누수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저는 디나모 자그레브 사이드로 접근하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분석 결과 봤을 때는 디나모 자그레브 프렌스 본 경기, 그리고 이제 디나모 자그레브 사이드를 좀 보다 보니까 자연스레 어느 말을 본다고 하면은 언더 쪽 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페네르바체 쪽 공격을 좀 잘 좀 제어하면서 결과를 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흘러가야 된다고 하면은 저득점 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싶어서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베티스 대 노팅엄 프레스트. 자,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좀 수비수 2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제 이스코가 결장 중인 그 베티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2명이 좀 결장 중이에요. 자, 그래서 현재 이제 양 팀은 다 이제 수비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이제 큰 편이다라고도 전해드려 봅니다. 자,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승이 없다가 직전 경기 소시에다드 상대로 홈에서 3대1 승리를 거두며 무승 행진을 끊었고, 그리고 최근 득점력이 좀 올라오며 공격이 살아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정팀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새로 부임했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부임한 후 아직까지 승이 없을 정도로 지금 저조한 성적을 좀 거두고 있어요. 네. 그래도 이제 직전 경기 벌리 상대로는 원정에서 나름 이제 괜찮은 경기로 보였고, 이제 그 경기에서는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연패는 끄는 노팅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전반적으로 그래도 베티스가 비교적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가며 경기를 좀 주도할 것으로 보고, 노팅엄은 볼 점유보다는 강한 압박을 통해 이제 베티스의 빌드업을 최대한 방해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좀 더, 그리고 이제 볼 탈취 후 이제 빠른 역습을 좀 통해서 주로 공격을 좀 전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물론 이제 노팅엄이 직접 벌리전에서는 최근 경기들에 비해 이제 득점 기회를 좀 많이 만들며 이제 공격이 좀 살아나는 모습을 좀 보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아직은 공격 퀄리티가 그리 좀 좋지는 못하다 보니까 최근 공격이 나아진 그런 좀 베티스에 비해 이제 공격 퀄리티가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면은 만약에 요 경기가 좀 화력전 양상으로 좀 이어진다고 해도 이제 공격에서 이제 화력전에서 이제 더 이제 우위를 점할 팀은 베티스가 좀 되지 않을까도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점과 좀 더불어, 그리고 현재 양 팀의 좀 분위기가 어느 정도 지금 상반되어 있고, 이번 시즌 노팅엄이 원정에서는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을 만큼 원정 약세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이 경기는 베티스 사이드로 보는 게 그래도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합니다. 네. 확실히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로 이제 부임한 후엔 오히려 더더욱 지금 경기력이나 조직력이 좀 떨어진 듯한 그런 좀 노팅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더 좀 반영을 해서 저는 여기는 스페로 본다고 하면은 베티스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베티스 승, 어누바는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브라가 대 이제 페예노르트. 자, 브라가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결장. 그리고 이제 페예노르트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브라가는 이제 유로파 리그 플레이오프에서 이제 지브롤터 리그 소속 팀인 이제 링컨 레드임프스를 이제 무난히 꺾고 본선에 좀 진출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링컨 레드임프스와는 체급차가 워낙 이제 좀 크게 나기 때문에 그런 좀 큰 체급차를 앞세워서 이제 무난히 이제 본선에 진출한 그런 브라가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다만 근데 문제는 이제 브라가가 이제 플레이오프 이후 총 3경기를 치렀는데 이제 3경기 중 단 1경기도 못 이기며 저조한 성적을 좀 거두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전에 비해 경기력도 좀 떨어지며 이제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 페이스는 이제 안 좋은 그런 현재 좀 브라가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원정팀 이제 페예노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까지 이번 시즌 리그에서 진 적이 없을 정도로 좋은 행보를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최근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편차가 크지 않은 만큼 원정에서도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뭐 알크마르 상대로는 이제 후반 막판에 이제 동점골을 좀 허용하면서 무승부를 좀 거두며 이제 아쉽게 이제 5연승을 좀 이어가지 못한 거 좀 페예노르트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뭐 홈 알크마르까지 이제 꺾을 뻔했을 정도로 최근 이제 페예노르트의 그런 좀 기세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확실히 현재로서는 더 기대치가 높은 팀은 좀 페예노르트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 현재 이제 브라가의 좀 상황을 봤을 때 일단은 뭐 유스팅은 많이 만들고는 있어요. 자, 다만 근데 유스팅 개수 대비 이제 득점력이 좀 떨어지는 만큼 골 결정력 부재에 놓였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전에 비해 전환 속도가 좀 느리다 보니까 템포가 끊기는 경우가 지금 많은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좀 이런 좀 더 확실히 템포가 좀 끊기는 경우가 좀 많다 보니까 뭐 자연스레 좀 공격 퀄리티도 좀 떨어지는 그거 좀 최근에 좀 브라가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뭐 요소뿐만 아니라 뭐 압박에도 좀 취약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을 만큼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그런 좀 브라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좀 복합적으로 좀 작용하면서 최근 좀 성적이 좀 저조해졌다고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이런 지금 브라가 상대로 페예노르트가 주도권 싸움에서 우위를 좀 점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그리고 특히 이제 골 결정력이 좋은 페예노르트다 보니까 양 팀의 지금 마무리 능력에서도 어느 정도 좀 차이가 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뭐 두 팀 다 뭐 어느 정도 좀 득점 기회를 그래도 많이 좀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골 결정력이나 이제 효율성 면에서는 페예노르트가 더 지금 좋은 편이기 때문에 확실히 공격에서의 기대치는 이제 페예노르트가 더 현재로서는 높아 보인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봐요. 자, 그래서 현재 뭐 흐름, 경기력, 뭐 조직력 등 이제 페예노르트가 더 나은 편이다 보니까 이런 요소들을 다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뭐 제 아무리 뭐 브라가 홈에서 경기가 좀 치러진다고 해도 페예노르트 사이드로 보는 게 이제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페예노르트 프랑스 쪽 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어노바는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부르크 대 바젤. 자,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바젤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키퍼 1명이 결장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교적 이제 프라이부르크에 비해서는 좀 전력 누수가 큰 좀 바젤이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A매치 휴식기 이후 연승을 좀 거두며 페이스를 끌어올렸고, 그리고 현재 2경기 연속 3골을 넣으며 득점력이 물오른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확실히 휴식기 이후에는 이제 페이스를 완전히 좀 끌어올리면서 계속해서 좀 상승을 좀 타고 있는 현재 좀 프라이부르크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원정팀 바젤 같은 경우에는 챔스 플레이오프에서 코펜하겐 상대로 패배해 이제 유로파 리그로 좀 떨어졌지만, 플레이오프 이후에 이제 3연승을 좀 거두며 상승을 좀 타고 있고, 그리고 지금 프라이부르크와 마찬가지로 현재 2경기 연속 3골을 넣으며 이제 득점력이 무르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양 팀 다 이제 최근 공격 흐름이 좀 좋은 상태에서 이제 맞붙게 되었다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일단 뭐 전반적으로 그래도 프라이부르크가 중원 싸움에서 우위를 좀 점하며 점유율을 높게 가져갈 것으로 좀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프라이부르크는 템포 조절하며 이제 운영에 포커스를 좀 둘 수 있는 반면, 이제 바제 같은 경우에는 볼을 좀 소유하면은 볼 점유보다는 빠른 전환을 좀 통해 이제 역습이나 좀 측면 위주로 전개해 공격 효율성에 더 포커스를 좀 둘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뭐 바젤이 뭐 프라이부르크 상대로 뭐 운영 싸움에서는 이제 좀 많이 밀릴 것을 보기 때문에 이런 뭐 바젤이 확실히 운영 쪽에 포커스를 좀 두기보다는 공격 효율성에 더 좀 포커스를 좀 둬서 이제 실리적인 좀 플레이를 구사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자, 다만 그럼에도 지금 프라이부르크가 공격뿐만 아니라 이제 수비도 좀 좋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공수 밸런스가 잘 잡혀 있는 상태예요. 네. 그리고 이제 전력 면에서도 비교적 뭐 바젤보다는 우세하기 때문에 이런 프라이부르크가 이제 홈에서 더 유리하게 좀 경기를 좀 풀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바젤이 확실히 뭐 리그에서는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확실히 좀 유럽 대항전에서는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당장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이제 코펜하겐 상대로도 확실히 좀 많이 밀리는 그런 좀 경기 내용을 좀 보였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이번 경기 역시 뭐 바젤에 대한 그런 좀 경기력은 기대치가 좀 떨어지는 편이고, 현재 좀 프라이부르크의 그런 흐름이랑 경기력이 좋다는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홈에서 프라이부르크가 뭐 좋은 결과를 좀 만들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점들을 고렸을 때 저는 그래도 이 경기는 프라이부르크의 승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프라이부르크 승 쪽 보는 경기, 그리고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오바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스 대 이제 로마. 자, 니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다만 이제 그 대신 여전히 기존 결장자들은 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현재로서는 뭐 니스의 좀 전력 누수는 뭐 여전히 좀 큰 상태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봐요. 자, 그리고 로마 같은 경우에는 현재 디발라 그리고 이제 벨리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공격 쪽에서 좀 타격이 큰 좀 현재 좀 로마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니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1승 2패로 이제 흐름이 좋지는 못하고, 그리고 직전 경기 브레스트 상대로는 원정에서 4대1 대패를 좀 당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시즌 뭐 현재까지 원정에서는 전패 중으로 이제 원정 경쟁력은 많이 좀 떨어지고 있는 그죠 니스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다만 이제 뭐 니스 입장에서는 뭐 다행인 게 뭐 이번 경기는 원정이 아니죠 홈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홈 이점은 잘 좀 활용하지 않을까도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로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2승 1무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원정에서 라치오를 좀 잡으며 현재 원정 연승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원정 연승을 지금 이어가고 있을 만큼 현재 이제 로마가 이제 기존 원정 약세 이미지를 어느 정도 좀 탈피한 그런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전달해 드려봤습니다. 자, 우선 뭐 니스나 뭐 로마 모두 이제 볼 점유율을 좀 기반으로 플레이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점유율이 비슷할 수 있고, 이제 초반부터 좀 중원사 싸움이 좀 치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이번 시즌 로마가 현재까지 중원 싸움에서 이제 밀린 적이 없고, 지금 뭐 니스에 비해 중원 라인도 더 탄탄하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결국 이제 경기가 흘러가면 갈수록 로마가 중원에서 우위를 좀 점할 수가 있고, 그리고 최근 뭐 안정적인 수비를 좀 바탕으로 원정에서 2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좀 기록 중이면서 상대팀한테 유효슈팅도 이제 곧잘 허용을 잘 안 하고 있는 그쪽 로마다 보니까 이런 로마가 비교적 더 이제 안정적인 플레이를 좀 보일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확실히 좀 중앙 싸움에서도 뭐 초반에 좀 치열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뭐 로마가 좀 장악하는 그림으로 이제 이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수비 또한 지금 더 견고하기 때문에 확실히 좀 로마가 이제 원정이라고 해도 안정적인 좀 경기 운영을 좀 통해서 유리하게 경기를 좀 풀어갈 만한 요소가 이제 많을 수 있다고 좀 보여지네요. 좀. 자, 그래서 이런 약간 뭐 여러 가지 요소를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로마 사이드로 보는 게 그래도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저는 로마 사이드 보는 경기, 그리고 어느만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 쪽 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이제 로마가 뭐 니스의 좀 공격을 좀 잘 좀 틀어봤고, 그리고 로마가 지금 근데 원정에서의 그런 득점력이 좀 그렇게 좀 좋지가 못하고, 그리고 뭐 공격 전개도 확실히 좀 홈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저득점 양상, 언더까지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로마 승, 어느만을 본다고 하면은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말메 대 루도고레츠. 자, 말메 같은 경우에는 주전포 단명 결장, 그리고 루도고레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수비수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말메 같은 경우에는 스웨덴 리그 소속팀으로 최근 8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다가 직전 경기 유르고르 상대로 홈에서 좀 패배하면서 긴 무패 행진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좀 순항하다가 이제 직전 경기에서 좀 패배를 하면서 이제 한번 좀 삐끗하게 된 거 좀 말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루도고레츠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4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지만 홈에서는 연승 중인데 반해 원정에서는 4경기 연속 승이 없는 상태로 확실히 좀 원정에서의 좀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특히 좀 득점력을 봤을 때도 지금 홈에 비해 좀 떨어지는 거죠 루도고레츠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만큼 확실히 좀 홈과 원정에서의 좀 편차가 어느 정도 큰, 좀 최근에 루도고레츠라고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현재 이제 원정에서의 뭐 루도고레츠뿐만 아니라 뭐 말메 역시 대체로 지금 공격 전기가 안 좋고, 그리고 홈에서는 3경기 연속 승이 없는 상태로 다소 좀 지지부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메가 뭐 홈에서 경기는 좀 조율하되 이제 확실히 유리한 고지를 좀 점할 거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자, 그만큼 확실히 좀 최근 홈보다 원정에서의 성적이 더 좋은 말매인 만큼 되려 이제 홈에서의 경쟁력이 더 떨어지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공격 전개가 뭐 그리 좋지는 못하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좀 답답한 그런 좀 공격을 고려하면은 이번 경기 역시 뭐 말매가 이제 좀 공격에서 좀 삽질할 가능성도 이제 어느 정도 염두는 해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 봐요. 자, 물론 이제 두 팀 다 각각 지금 홈과 원정에서 이제 부진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원정 루도고레츠의 기대치가 더 떨어진다는 점과 더불어 이제 이번 경기가 이제 루도고레츠의 원정 3연전이라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보다 더 이제 루도고레츠의 피로 누적이 커 이제 에너지 레벨에서도 이제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여건상 지금 루도고레츠의 좀 상황이 더 이제 안 좋은 상태고, 그리고 이제 말메가 에너지 레벨에서도 더 우세할 수 있는 좀 경기라고도 보여지네요. 자, 다만 근데 이게 원정에서 뭐 루도고레츠가 뭐 이기기는 많이 좀 어려울 것으로 좀 보지만, 그렇다고 현재 말메가 홈에서 대승을 좀 거두는 그림도 그리 잘 그려지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이런 요소를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차라리 뭐 1.5대 뭐 말메 사이드를 좀 보기보다는 차라리 햄무나 무 쪽으로 접근하는 게 이제 좀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요거는 뭐 말매가 만약에 이긴다고 해도 뭐 대승보다는 뭐 1점차 정도의 승이 더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요거는 말매 햄무 쪽으로 이제 가져가거나, 안 그러면은 이제 말매도 확실히 지금 뭐 공격이 그렇게 좋진 않기 때문에 말매가 좀 공격을 좀 삽질하면서 무승부로 끝날 가능성도 염두는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햄무알 무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승패보다는 햄무알 무 쪽으로 접근하는 경기, 그리고 어느만은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외의 경기, 이제 일단은 헤타페 대 이제 알라베스. 자, 라리가 경기죠. 이거는 저는 본다고 하면은 알라베스 프랜스 내지 무승부 도전하는 경기. 네, 어느와는 본다고 하면은 언더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시에다드 대 이제 마요르카.
자, 확실히 소시에다드가 이제 최근 굉장히 좀 많이 분위기가 안 좋긴 한데, 그래도 뭐 원정 마요르카 상대로는 뭐 솔직히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좋은 결과 좀 만들어 그래도 이제 흐름을 좀 전환시킬 가능성이 더 높다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요 경기는 소시에다드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래도 본다고 하면은 소시에다드가 이제 그래도 좀 승리를 좀 거둬서 흐름을 좀 전환시킬 만한 좀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소시에다드 승쪽 보는 경기. 그리고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 네, 저득점 양상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LDBC 경기 알크마르 대 지불레. 네, 지금 현재 뭐 지불레가 좀 3연패 중으로 하락세를 좀 타고 있고, 그 계속해서 매 경기 지금 멀티 실점 이상을 좀 기록할 정도로 지금 수비도 많이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런 뭐 지불레가 뭐 알크마르에 좀 공세를 좀 막기는 좀 많이 어려울 것으로 봐서 요거는 그래도 무난하게 이제 알크마르 승에 그리고 한번 마인스까지도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언오버 기준점은 3.5다 보니까 이거는 M에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유로파 리그 위주로 이제 준비된 그런 좀 해외 축구 분석이 전부 다 마무리가 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오늘도 끝까지 이제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